2022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경제지는 꾸준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해왔습니다. 이유는 늘 나라 경제가, 기업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 물론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서도 적나라하게 비판했죠.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된 직후인 7월 14일 경제지 일면 기사들을 같이 볼까요? 일자리 13만 개 감소, 실직 공포. 민원련은 궁금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13만 개 더 사라진다는 건 어떻게 아는 거지? 과연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우선 경제지의 근거를 살펴봤습니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 연구원의 조사 결과, 중소기업 중앙회의 분석,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 경제지의 일자리 감소 기사 모두 경영계의 연구 보고서와 보도자료가 바탕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경영계의 입을 빌린 것이나 다름없죠. 표현도 살펴볼까요? 예측됐다, 전망한다. 즉, 확답할 수 없으면서 마치 곧 우리에게 닥칠 위기 상황처럼 공포감을 조성하는 자극적인 기사들이었던 것이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과잉이거나 혹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에 된다는 게 아니에요. 1만 원이 됐을 때 일자리가 상실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올해 8,720원, 내년에 9,160원이면 이게 만 원이 되려고 그러면 한 2, 3년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속도에 따라서는. 2, 3년 후에 일자리가 잃을 것을 당장 내년에 잃을 것처럼 추정을 한 게 하나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 연구 결과의 프로세스가 100% 맞다 하더라도 국가 정부라는 건 일자리 상실이 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입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일자리 안정 지원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청년이나 노인 일자리를 확대한다든가. 결국은 그 연구 과정에서 국가가 어떻게 개입하냐, 그 효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3, 4년 후에 일어날 것을 과잉 예측한 문제. 두 번째, 그 과정에서 경제 충격을 국가가 개입해서 적절히 완충 조정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만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최저임금 동결해도 자영업자 10명 중 3명은 한계 상황이다.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믿기 어렵습니다. 우선 경제지의 근거.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인데요. 이 결과 발표도 한경연의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죠. 또다시 경영계의 입을 빌린 겁니다. 출처뿐만 아니라 표본과 질문에서도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표본을 보면요. 고용원 수 항목에 고용원 10인 이상 응답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1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아닌 10인 이상의 기업체 사용자도 포함하는 문제가 있고요.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까지 고려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해고나 폐업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라는 항목은 없고 현재도 한계 상황이란 답변부터 시작해 일방적이기도 했습니다. 표본 문제부터 답정너 질문들까지 이런 설문조사를 경제지는 검증도 없이 보도한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고충 물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더욱더 힘든 상황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제지가 진심으로 이들을 걱정하는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구조적 문제 해결 과제로 제시한 신경제 3불에 대해선 무보도로 일관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서 요구해온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원화 청관계, 과도한 임대료와 같은 문제들을 지적한 기사는 찾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정말 우리 사회 경제를 걱정했더라면 이런 문제부터 짚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전에는 낮은 최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의 시급, 임금만 결정하는 메커니즘 구조였다면 70년이 지난 지금은 국가가 재정이나 예산을 투해서 사업이나 법령을 시행할 때 야, 예산을 설계할 때 인건비 우리 어떻게 책정해야 되지? 라고 하니까 유일무이한 게 최저임금 제도였던 거예요. 실업급여의 기준이기도 하고 여성 출산 모성보호의 기준이기도 하고 가장 우리 사회에 2020년, 21년에 익숙한 감염 및 예방관리법에 의해서 면역 이상으로 돌아가실 때 위로금의 기준도 최저임금 월 곱하기 240, 군장병 월급도 최저임금 기준에서 나갑니다. 올해 통과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감염 및 바이러스 코로나19는 손실보상도 최저임금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높으면 소상공인도 이득 보는 거예요, 이런 때.
결국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 발전 과정, 제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의미에 대해서 너무 조금 많이 공유가 안 돼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문제가 사실은 노사당사의 임금으로만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최저임금의 진실이었습니다.